그래서 195%딱 되는 거 보고 제가 매각을 합니다. 3,6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700만 원 내가 이게 벌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또 네네. 만족할 만한 그런 네네.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고 계신데 연금 저축,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종신보험 네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산 규모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실 이거보다도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주식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식을 통해서 은퇴 전에 이제 3억까지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다 합쳐가지고. 네. 그래서 비중이 보니까 한 60% 정도 또 이렇게 주식으로 운용을 하셨는데 사실 그 스토리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또 이렇게 주식으로 운영하셨는지? 어쨌든 뭐 앞에 이야기한 이제 연금저축이나 보험 상품은 자산을 늘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사실 안 되는 이제 상품들이거든요. 목돈을 모은 측면에서는 뭐 괜찮지만은 요즘 워낙 이율 자체가 이제 낮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제 정식을 한다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산을 좀 그래도 좀 불리고 싶다.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성향 자체가 조금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선택한 게 저는 바로 그 주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비중을 주식도 제가 뭐 처음부터 확 늘린 게 아니라 저는 주식도 그냥 일반 적금 넣는 것처럼 적립식으로. 매월 용돈이 생기면 그걸 모았다가 뭐 한 일정 금액이 되면 한 300만 원이나 500만 원 되면 또 내가 딱 봐놨던 주식으로 탁 전환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돈을 좀 모으다가 뭐 한 300만 원 되면 또 다른 또 주식을 이렇게 사고 그렇게 이제 모은 성격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적금을 넣을 바에는 주식으로 투자를 하자 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비중이 60%까지 이제 된 거죠. 네.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주식은? 역시 2007년도부터 저는 재테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2007년이면은 절묘한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사실 그때 이제 뭐 신흥시장이라든지 아시아시장 중심으로 쫙 올랐다가 2007년이 고점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에 정말 21세기 최고의 금융위기, 리만 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렇죠.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때도 그러면은 과감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는 사실은 과감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걸 뭐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기업 중에 뭐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사모아 나가다가 2010년도에 제가 어떤 주식을 사느냐 하면 K 자동차를 제가 집중적으로 매입을 합니다. K 자동차라고 하면 기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아 자동차 맞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뭐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기 좀 그래서 이제 K 자동차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기아 자동차가 2010년도에 보니까 2만 원대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으로 돌아가 봤더니 1년 전에도 역시 2만 원 언저리에서 놀고 있었고 그에 비해서 이제 현대자동차는 그 2009년도에 한 13만 원 남짓하는 주식이 갑자기 2010년도 30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그때 당시 기아자동차에서 물론 어렵긴 했지만은 뭐 기아자동차 뭐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뭐 부도설도 있었고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뭐 정부에서 보면 현대자동차 혼자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판단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있던 모든 주식을 다 팔고 기아자동차를 1,420주를 다 삽니다, 그거요. 베팅을 하신 거네요. 그 베팅이라기보다는 그게 좀 놔두고 그냥 있으면 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점점 올라가더니 85,6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195% 수익을 올렸는데 그래서 195% 딱 되는 거 보고 제가
매각을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예. 그 결정이 되게 힘들었을 텐데. 예, 힘들었죠. 예, 힘들었죠. 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더 놔두면 뭐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원래 어릴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한 뭐 200% 가까이 이제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하고, 이제 달리 이제 생각하고, 하자고 정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 195%니까 3,600만 원을 투자해서 1억 와. 700만 원 내가 이게 벌었거든요. 네네. 그게 상당히 좀 크게, 좀 주식 비중이 늘어난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도 이제 꾸준히 이제 또 투자를 계속해서 하신 거고요. 예. 그 후에 뭐 물론 이제 또 실패를 한 주식도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네네. 있는데, 어떤 주식을 했냐면, OCI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잘 알죠. 그 남자의 주식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주식에 네. 거의 물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맞아요. 만큼, 네. 제가 그 주식을 이제, 저는 이제 기아 자동차 195% 수익이 올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주식에 대한 천부적인 이게 감각이 있나, 좀 우쭐하는 이제 그쵸,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정권에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정권에서 그가지고 좀 그만하게, 이게 나한테 좋은 주식 있으면 한번 뭐 추천해 줄 수 있나? 이랬더니, 그때 주식을 추천해 준 정권에서 직원이 나한테 추천해 준 주식이 바로 OCI였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6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47만 7천 원까지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직원 이야기를 듣고 과감하게 이제 돈도 1억 700만 원 있는 데다가 956만 원을 주고 200주를 OCI를 과감하게 이제 매입을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목표 주가는 우리 정권회사 직원이 이거는 뭐 100만 원은 무조건 간다. 지금 사도 뭐 좋을 것 같다고.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들은 100만 원에 대한 주식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100만 원까지 간다고 막 소문나는 주식은 네.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한 것처럼 정말. 그래서 제가 OCI 그걸 한 7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7년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뭐 도저히 이제 뭐 안 될 것 같아서 7년이 이제 지나는 날 또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정권에서 직원한 사람이 카카오는 대한민국의 구글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때 당시 카카오 200주를 이렇게 언제쯤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바로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예를 들어 3월달에 시작했으면 네. 제가 그 카카오를 매입한 게 한 2월달이나 된 것 같습니다. 타이밍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그걸 15만 3천을 이렇게 주고 200주를 샀으니까요. 그럼 그게 액면 분할 전이잖아요. 액면 분할 전이죠.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한 뭐 9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액면 분할 전으로 환산한 5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겠죠. 네. 그걸 내가 이제 나중에 추가로 이제 뭐 돈 생길 때마다 조금씩 더 사고 한 게 나중에 400주까지 되었어요. 현재는 일부 뭐 정리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한 1,900주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물론 이제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되게 길게 또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관록이라든지 분명히 그 주식을 보는 눈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나쁜 주식, 좋은 주식 그 기준을 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첫 번째는 이제 수급을 많이 봅니다. 수급이요? 뭐냐면 지금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막 뭐 주식을 사고 막 해도 그것보다는 전문가 집단인 뭐 기관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뭐 들어가는 주식은 좀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일단 아무리 뭐 주식이 좋다고 해도 저는 뭐 실적이 좋지 않으면 그렇죠.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주식,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앞에 이제 OCI를 나중에 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OCI는 다들 뭐 좋아질 거라 이야기를 하는데 봤더니
실적을 보면 매년 적자에서 이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 실적이 좀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좋은 주식들은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R&D 투자를 한다거나, 네. 지금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 해외 뭐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어차피 그건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니까 뭐 그런 투자를 좀 많이 한다거나, 뭐 아니면 또 이게 그 IPO 그러니까 상장을 자꾸 그 자회사 상장 쪽으로 이렇게 좀 하는 기업들도 물론 뭐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네. 뭐 그런 재료가 있다거나 네. 또 아니면 뭐 신제품을 뭐 개발한다거나 뭐 그런 재료들이 좀 많은 주식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뭐 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게 아무리 뭐 주식이 뭐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항상 그 우상향하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선택을 해야 그래도 좀 좋은 주식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향 모멘텀이라는 거는 뭔가 좋다라고 해도 추세가 계속해서 꺾이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주식을 그렇죠. 하면 물론 이제 뭐 다 좋은 주식들은 어느 정도 뭐 하락하고 나면 나중에 올라가기는 하는데, 네.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좀 상승을 타고 있는 게, 그 하락을 하고 있는 주식을 뭐 선택하고 하락이 끝이면 좋지만은 네, 그게 네. 또 더 하락했을 경우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올라오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좀 상향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투자 쪽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고. 그런. 사실 이게 정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쯤에서 사면 되겠지 했는데 더 빠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네. 또 그런 또 그 상황에서 꾸준히 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나마 좀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닥이 나오고 나서 좀 턴을 하는. 그래서 턴하고 이제 상승하고 그때 사도 그냥 늦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렇죠. 뭐 자기가 뭐 끝까지 다 먹겠다 완전 저점에 있어서 이제 그런 욕심이 오히려 투자를 그르칠 수 있는 거지. 대부분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뭐 바닥에 사서 머리에서 딱 팔면 좋기는 한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이렇게 좀 오래 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릎쯤 이렇게 사서 머리까지 갔다가 어깨쯤 팔아도 사실은 뭐 성공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외 주식 투자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쪽 말씀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장외 주식을 주식을 제가 전혀 모를 때 한 건데, 그때 당시 그 한솔 PCS라고 그게 이제 나중에 018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게 있었는데. 그럼 진짜 옛날에 하신 거네요. 그게 2000년도도 안 됐을 거야. 아마 1990년도 하반기인데. 네네. 그걸 이제 우연히 200주를 이렇게 장외에서 샀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좀 급격하게 올라서 이제 수익을 낸 건데, 저는 주식에서 제가 뭐 전문가라서 뭐 200% 그러니까 200% 이상 되는 수익을 올린 건 그건 운이지. 그렇죠. 저는 실력이라고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주식도 잘 모를 때고 아마 운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직장일 하다 보면은 또 뭐 정신없고 또 집안에 가서 또 뭐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목 공부라든지 뭔가 온전하게 주식 그 투자에 드릴 만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저술하신 책에 뭐 약간 따님처럼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주식이라고 해서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솔직히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은 추천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그 딸이 지금 학교 이제 선생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뭐 이렇게 의논을 해온 거예요. 의논을 해와서 제가
이제 내 직계중에 딸이니까 얘가 만약에 주식 투자하다가 잘 못하면 내가 이제 뭐 보전을 좀 해준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내가 이제 추천한 게 뭐냐면 그 배터리가 이제 우리나라 뭐 배터리는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문제 아닙니까? 세계 2위 업체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가 있고 그다음에 뭐 세계 5위 업체가 그때 당시 삼성 SDI였고 6위 업체가 SK 이노베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도 조금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좀 매력적인 건 사실 삼성 SDI가 좀 더 매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세 종목 중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삼성 SDI가 뭐 20만 원대 후반에서 30만 원대 초반 할 때인데 우리 이제 딸이 이제 주식을 한번 해봤으면 하길래 뭐 그러면 아빠가 볼 때 내가 이제 상황을 쭉 설명을 해줬죠. 그냥 뭐 그 종목을 하라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잘 되어가고 있고 아빠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그 길거리에 다니는 전기차가 아직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한 이게 20% 정도 될 때까지는 전기차와 관련된 주식을 하나쯤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삼성 SDI를 30만 원대 추천을 해줬는데 아마 우리 딸은 아직도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많이 됐다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단가보다 훨씬 더 2배 정도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늘 아침에 살짝 봤더니 삼성 SDI가 벌써 뭐 옛날 80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렇죠. 갔다가 조정 80만 원 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2만 원대 지금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주린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주린이들은 뭐냐면 급격하게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그게 확 오르면 기분은 좋은데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건 좀 위험하다고 봐요. 차라리 주식을 하되 적금처럼 매월 적금처럼 좀 좋은 종목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적금처럼 주식을 한다면 뭐 주린이들은 뭐 그죠 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주식을 좀 적금처럼 하자. 그게 제 지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좀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을 뭐 고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제 책에도 잘 뭐 나와 있으니까 또 참고하셔도 되고요. 뭐 종목 추천은 제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쵸 사실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종목이 지금 좋다고 해도 뭔가 갑자기 악재가 나와가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괜히 또 뭐 그렇게 했는데 투자했다고 막 손해봤다고 또 그러면 또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힌트를 드리는 거지 뭐 종목을 추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지 약간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그 투자하시는 분 중에 왜 뭐 한국의 워렌 비핏이라고 하는 존니 대표 하시는 말씀을 참 제가 저랑 어찌 좀 이렇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주식 시장은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뭐 어렵다고 당장 어렵다고 그 시장을 떠나가면 틀림없이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장기 투자를 이렇게 해왔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뭐 삼성전자 이런 제가 좀 이런 주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주식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는 주식을 한번 이렇게 샀다 하면 잘 팔질 않아요. 제가 주식을 팔 때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좀 좋은 종목이 있다 싶으면 그걸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글로 넘어가는 거지.
뭐 확 팔고 그걸 다 사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딱 그 돈을 뺄 때는 이런 경우예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이사를 할 건데 네. 집사람이 뭐 가전제품을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주식을 내가 좀 팔아서 이제 집사람한테 그 가전제품 내가 바꿔준다면서 잘 바꿔줬거든요. 네네. 바꿔줬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주식을 팝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써야 필요할 때는 이게 뭐 내리든 오르든 네. 관계없이 그 주식을 이렇게 사고 지금 주식이 조금 안 좋긴 한데 뭐 이게 저는 뭐 영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 크게 좌우하지 않고 언젠가는 뭐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가 뭐 갑자기 300만 원이 됐다 10만 원 떨어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뭐 6만 원, 7만 원대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뭐 언제까지 거기까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잘 안 합니다. 언젠가는 또 오를 것이고 이제 그때를 보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좋을 때는 뭐 주식이 아까 뭐 60%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 55%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만 딱 놓고 보면 한참 좋을 때보다 한 10% 정도, 15%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되게 길게 그 주식시장을 놓고 본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수없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는 게 그렇죠. 결과적으로 있었네요. 오히려 뭐 저는 지금 뭐 시장에 들어가도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느긋하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약간 뭐 성공하는 루틴? 뭐 미라클 루틴 이런 것들이 약간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저자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그 현역 시절에서도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강의도 열심히 하시고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잘 그렇게 활동을 하신 게 또 지금의 또 작가님을 또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성공한 지금 은퇴자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열심히 또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성공한 은퇴자라고 하니까 기분은 참 좋습니다. 좋긴 한데, 저는 뭐 이게 제가 성공을 한 건 달리 성공한 게 아니라, 제가 은퇴한 후에 뭐 좀 궁핍하게 사는 남자 그 상이 아닌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일, 그게 조금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을 해서 은퇴를 했다고 해서 저는 쉬는 건 그건 성공했다고 보질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바쁘게 움직이고, 제가 뭐 또 그제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또 거기에 나갔더니 또 새로운 활력이 이렇게 생기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퇴한 후에도 또 농협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뭐 강의도 이렇게 했고 또 외부에 또 다니면서 또 제 고정으로 또 나가는 강의가 있거든요. 또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시간들이 어찌 보면 참 뭐 이게 즐겁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과 그 휴식의 뭐 놓고 보면 뭐 80대 10이라면 지금은 일하고 뭐 또 여유를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게 제가 이제 좀 성공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면서 좀 세상을 좀 즐기고 싶습니다. 이게 확실히 좀 뭔가 은퇴하고 나서 모든 걸 놓는다라기보다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자기가 잘하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일을 하면서 자기 좀 자아실현을 하면서 약간 좀 균형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게 주변을 이렇게 보면 은퇴한 사람들이 보면 다들 이제 은퇴할 때는 와, 진짜 마음 놓고 좀 놀고 싶다, 좀 푹 쉬고 싶다라고 하는데 한 달이 지나면 이게 다들 어딘가 일을 좀 할 데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은퇴를 했다고 너무 일을 확 놓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열심히 또 직장 생활 하시고 또 재테크도 잘하셔서 지금 또 이제 만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데 사실 뭐 일반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정말 유명한 뭐 그룹의 회장 뭐 그런 거 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본다면은 저자님의 삶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아드님 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뭐 약간 좀 뭐 30, 40 세대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선배로서 조언을 한마디 하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며칠 전에 제가 다니던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한 10년 남짓나던 이제 중견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네. 설문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은퇴하신 선배들 중에 좀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으면 뭐 추천을 한번 해보라고. 거기에 제 이름이 좀 많이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문을 한 그 부서에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해다가 그 친구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아내몰래 비상금 3억 모으기라는 책 제목하고 그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딱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흔쾌히 가서 강의를 이렇게 했는데요. 네. 가서 이제 그 친구들이 뭐가 가장 궁금한지 살짝 물었더니 재테크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테크는 지금 딱 물으시는 이 시점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은퇴를 11년 딱 놔두고 아내 몰래 비상금 모으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실제 실행을 해서 나는 이제 성공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딱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내 강의를 듣고 싶어서 다 모이신 분들은 그에 관심이 좀 있어서 온 것 같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되 목표를 현재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 나는 3억을 할 때는 그때 당시 내 여건이 급여 외에 강사료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뭐 3억을 모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내 수준에서 어느 정도 모을 수 있는지를 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은퇴를 하는 시점에 여러분들도 내보다 훨씬 훌륭한 또 선배가 되어서 오늘처럼 이런 장소에 또 초청되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무조건 누구나 다 3억을 모아야 된다. 그런 건 사실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상황에 맞게 또 거기에서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계속해서 개발을 하면서 그리고 뭐 재테크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자기가 목표한 그런 시점이라든지 만족할 만한 그런 타이밍에 뭐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고 은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재테크라는 게 남들 이야기 들으면 참 이게 쉽습니다. 쉬운데 직접 내가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명확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도달하거나 그 목표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언저리까지는 이렇게 간다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문석근 저자님이 나와주셔서 정말 조언이 되는 되게 현실적인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보면은 뭐 몇십억 자산가, 뭐 몇백억 자산가 나오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와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또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루트, 그 다음에 뭐 재테크 방법들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은 또 최근에 출간하신 책을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분명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석근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